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자 싱글맘입니다. 저는 아이가 4살이 됐을 무렵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에 앞서 아이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 때문에 결코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선택은 후회하지 않고요. 물론 가끔은 그때 남편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을 때도 있긴 합니다. 한때는 전 남편을 제 운명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전 남편과는 굉장히 특이하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14년가량 키운 가족이나 다름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수명이 다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동생처럼 키워온 강아지가 곧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가 집을 나간 겁니다. 저희 엄마가 분리수거 버린다고 현관문을 잠시 열어두셨다는데 그 잠깐 시간 동안 나간 건지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강아지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붙이고 시간만 나면 동네를 뒤지고 다니며 내내 찾으러 다니기도 했죠. 몸도 성치 않은데 어디 갔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제보 연락을 받고 양말도 제대로 못 신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한 화단 옆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남자 옆에는 저의 강아지가 누워 있었어요. 싸늘하게 죽은 채로요. 이미 죽어있는 강아지를 보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우는 저를 그 남자가 많이 달래줬죠. 그때 저희 강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연락을 준 그 남자에게는 정말 고맙다고 꼭 살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아지는 잘 묻어둔 뒤 경황을 찾고 나서 그 남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전단지에 저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살해를 한다고 해놨는데 그걸 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남자는 괜찮다고 살아있는 채로 찾은 것도 아니니 그 돈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는데 제가 그 근방에 전단지를 많이 붙여놔서 강아지를 찾는구나 알고는 있었대요. 그런데 그 근처에 길을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경계석 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차에 치이거나 해서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 계속 있다가 혹시나 지나가는 차들이나 사람들에 의해 밟힐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희 강아지를 안고 일단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화단 쪽에 놔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통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죠. 전화할 때만 해도 전단지 속 강아지가 맞는지 살짝 긴가민가 했다는데 찾아온 제가 단박에 알아보고 펑펑 운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사람에게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습니다. 비록 저희 강아지는 죽었지만 그 남자 덕분에 마지막은 잘 수습해서 보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살해금은 됐고 커피나 한 잔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큰데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취업준비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했고 저는 저를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년간 연애를 끝으로 결혼도 하게 되었죠.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만남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이 마치 제 운명의 단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2년 뒤 아이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딩크족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이 워낙 바쁘기도 했고 출장이나 야근도 잦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일에 대한 욕심이나 야망이 있는 편이어서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 생각은 좀 나중으로 미뤄두거나 아니면 딩크를 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했는데 남편은 아이는 자기가 전담해서 키울 테니 아이를 갖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 취업준비 생활을 끝내고 한 회사에 취업은 했는데요. 남편이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고
급하게 그냥 들어간 회사였어요. 규모도 작고 남편도 마지못해 다닌다고 생각하며 다녔거든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일로서 크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자기는 사회적 성공보다는 가정의 행복이 먼저래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가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를 전담해서 맡겠다고 한 거였죠. 저희 생활비는 제가 버는 걸로도 충분했기에 저희는 의논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계획대로 최소한의 출산 휴가만 쓰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출산 휴가가 끝남과 동시에 남편은 회사에 육아 휴직을 내고 그때부턴 전담해서 아이를 맡기 시작했죠. 남편이 잘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집에서 혼자 애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돌이 지났을 무렵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선 이제 막 걷고 있고 말도 엄마 정도만 겨우 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주 양육자인 남편이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고 아이는 비교적 일찍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적응을 못해서 애를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이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았고 남편도 개인 시간이 있으니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 싶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남편이 아이와 캠핑을 다니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돌도 지나고 했으니 둘이서 캠핑을 가보려고. 좋은 생각이긴 한데 아직 세원이가 어려서 너무 고생스러울 텐데 괜찮겠어? 그럼 집에서 하나 밖에서 하나 뭐 육아는 똑같지 뭐. 그리고 세원이보다 내가 갑갑해서 안 되겠어. 알지? 나 캠핑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자기는 캠핑에 진심인 거. 우리 아들도 아기 때부터 캠핑의 맛을 알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도 나랑 거리낌 없이 다니지. 못 말려. 밖에서는 기저귀 갈기도 힘들고 고생일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전담해서 아이를 맡아주었기 때문에 저도 아무 걱정 없이 회사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래 주말에는 저도 같이 아이를 돌봤는데요. 남편은 저더러 토요일에 푹 쉬라고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주는 거였죠. 제 입장에선 남편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맘때 주변에선 저보고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복 받았다고도 했어요. 저는 늘 남편에게 고마움이 컸기에 남편이 원하는 건 웬만해선 다 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맘때 제가 승진을 했는데요. 그 기념으로 또 남편을 위해서 차도 대형 SUV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캠핑할 때 좀 더 편하게 하게끔요. 원래는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짐이 많아서 비좁았거든요. 그래서 차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다가 그맘때 제가 새 차로 바꿔주게 된 거죠. 남편도 너무 고마워했고 기뻐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말 하루 푹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좋았고 남편도 아이랑 캠핑을 가니 바람도 쐬고 추억도 만드는 것 같아 좋다고 했죠.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여보, 이번 주에는 캠핑 가는 거 나도 같이 갈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몹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왜는 자기 혼자 고생하는 거 미안하잖아. 고생 아니라니까. 에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애 데리고 가는 건데 그게 고생이 아니야? 이번에 나도 같이 갈게. 근데 자기는 캠핑 싫어하잖아. 벌레도 많고 잠자리도 불편하다고. 그렇긴 한데 뭐 가족끼리 한번 가는 건데 뭐.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저는 남편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같이 간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그 주말은 남편과 함께 캠핑장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매주 찾는다는 캠핑장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매주 아이를 데리고 캠핑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 챙기는 행동이 좀 어색해 보이는 겁니다. 아이가 응가를 해서 씻겨야 했는데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듯 허둥지둥하고 또 아이가 한시도 가만 안 있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당황스러워하고요. 오히려 집에서는 척척 잘하는 사람인데 매주 온다는 캠핑장에서는 뭔가 익숙치 않은 것처럼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한두 번 온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허둥거릴까 하면서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만큼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과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말은 저한테 캠핑 와서 아들이랑 추억도 만들고 너무 즐겁다고 했는데 실상은 애 뒤치다꺼리 한다고 쉬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나를 위해서 일부러 집을 비워준 거구나. 사실은 저렇게 고생하고 진땀 흘리는구나.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그때 느낀 고마움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감정이었지만요. 남편의 진짜 실체가 탄로난 건 몇 달 뒤였습니다. 출근용으로 이용하던 제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받으러 공장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퇴근하고 차에 올라타려고 보는데 차 유리에 심한 돌빵 자국이 있는 거예요. 출근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생긴 건가 싶더라고요. 산지 오래되지도 않은 새 차인데 싶어서 저는 차에 올라타 블랙박스를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막 돌려보는데 생각보다 특별하게 찍힌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뒤로 넘기다가 주말에 찍힌 블랙박스 목록까지도 누르게 되었어요. 남편이 캠핑 갔다 오는 길에 찍힌 듯한 영상이었죠. 이렇게 찾아봤자 언제 찍힌 건지는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해야겠다 하던 찰나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왜냐고요? 블랙박스에선 갑자기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이것도 먹어봐. 저는 순간 몸이 굳더라고요. 다시 되돌려 들었는데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는 안 먹을래. 운전하는데 방해돼. 아, 왜? 내가 먹여주잖아. 자, 해. 오구 잘 먹네, 우리 자기. 그 뒤로도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은 꽤 이어졌어요. 아마도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죠. 제 남편은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아주 뻔뻔하고도 멍청하게 증거까지 다 남겨놓은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넣고 천천히 살펴봤죠. 이 악물고 2시간 넘게 블랙박스를 돌려본 것 같아요. 정체를 모르겠는 외간 여자와 남편은 분명한 내연관계였어요. 주말마다 캠핑 간다더니 사실은 이 여자랑 같이 간 거구나 싶었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아이의 목소리는 없는 겁니다. 잘 칭얼거리기도 하는 앤데 아무 소리도 없었고 차에는 그 여자와 남편 2사람만 있는 것 같았죠. 애 데리고 캠핑 간다더니 사실은 불륜질하러 다닌 거고 어린 내 새끼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집으로 올라가 남편에게 따지고 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러지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에 생각만 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도 보자. 그리고 나서 뒤집어 엎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퇴근 안 했냐고요. 가증스러운 남편 목소리를 들으니 욕지거리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 악물고 참고 이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참으며 살았는데 그 일주일이란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티는 못 내겠는데 속은 썩어가는 것 같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 증오가 터져 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 사이에 남편 폰도 살짝 봤는데 블랙박스는 허술해도 폰은 철저하게 비밀번호 다 걸어놔서 결국 못 봤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고 남편은 또 캠핑을 간다며 룰루랄라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머리채라도 다 잡아 뜯고 싶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그 여자랑 불륜질하러 가느라 저렇게 신나는 줄도 모르고 주말까지 나를 위해 고생한다 생각하고 미안했으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잘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살짝 시간 차이를 두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언니에게 사정을 다 말하고 언니 차를 미리 빌려놨거든요. 저는 남편의 차를 살짝 여유 있게 따라갔어요. 미행이라는 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처음 해보니 정말 식은땀 나고 힘들더라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가야 되는데 신호에 걸리니 여러 번 놓칠 뻔했습니다. 게다가 저도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손에 땀까지 나서 핸들을 놓치기까지 했고요. 무엇보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현타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남편 미행을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어쨌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이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는 길은 그때 갔던 캠핑장으로 가는 길과는 사뭇 달랐어요. 꽤 익숙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 가는 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주택에 사시는데요. 저도 멀찌감치 차를 대놓고 숨어서 지켜봤죠. 남편은 차에서 내려 아이와 가방을 안고 시댁에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10분 정도 뒤에 시어머니랑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있고요. 아, 그동안 시부모님한테 맡겼구나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가 떨어지기 싫은지 울면서 아이한테 안아달라고 손을 뻗치는데 남편은 신나서 안녕 하고 손 흔들더니 신나서 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아이가 울든지 말든지요. 저 인간이 바람 피우러 간다고 지 새끼는 나 몰라라 하는구나 싶어서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게다가 여태까지 시부모님이 저한테 주말마다 아이 맡기는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셨기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이 달래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남편도 곧장 출발하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더 달려서 남편은 한 빌라 단지 쪽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한 여자가 빌라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저 여자구나 싶었죠. 남편의 상간녀를 본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남편은 그 빌라 옆에 차를 세웠고 그 여자는 익숙한 듯 차에 올라탔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찍고 싶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긴장되다 보니 허둥거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찍기도 전에 남편의 차는 다시 출발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폰을 조수석에 던지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죠. 두 인간들이 캠핑장으로 가는 건가 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식당가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차에서 내리는 걸 찍고 싶어서 줌을 최대한 당겨서 찍었는데 남편 얼굴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만 대강 찍었습니다. 사진 찍는 것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창가 쪽에서 밥 먹고 한참이나 떠들고 있더니 나와서는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먹을 걸 사와서는 캠핑장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따라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지경이에요.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행여나 가는 길에 걸릴까봐 긴장되고 떨리고 머릿속에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상황 판단도 잘 안 되고 손에서는 정말 흐를 정도로 땀이 흘렀거든요. 그 정신으로 사고 안 나고 간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여튼 캠핑장으로 도착해서 그것들은 익숙한 듯 텐트랑 천막 치고 중간중간에 서로 과자 먹여주고 저는 핸드폰 소리 나오는 곳을 꽉 틀어막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폰으로 노래까지 틀어놓고 그 연병을 떨고 있었기에 다행히 제가 멀리서 사진 찍는 거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둘은 캠핑 의자에 앉아 손 만지작거리고 무슨 대화가 그렇게 즐거운지 깔깔거리고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 모습까지 다 찍고는 다가갔습니다. 재밌니? 제 말에 남편이 돌아봤는데 저를 보고는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양 기함을 하는 겁니다. 여보! 저는 그 여자도 쳐다봤어요. 그 여자도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주말마다 캠핑 간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참 할 말이 없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여자에게도 따졌죠. 야, 너 뭐 하는 년이야? 이 사람 애 딸린 유부남인 거 알아 몰라? 그 여자는 당황한 듯 누나를 굴리더니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붙잡으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는 겁니다. 자기야, 잠깐만.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풀스윙으로 때린 것 같아요. 그 바람에 남편은 볼품없이 옆으로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 모습에 상간녀도 놀라더니 자기도 맞을 것 같았는지 도망가는 겁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그 바람에 그 캠핑장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그때는 저도 눈이 뒤집혀서 쪽팔리고 뭐고 생각도 안 났어요. 남편은 저기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끌고 인적이 좀 드문 곳으로 가더라고요. 여보, 오해야. 저 여자랑 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냥 캠핑 메이트 같은 거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린 거 알지? 너, 우리 세원이는 어쨌어? 엄마가 보고 있어. 아들이랑 같이 추억을 만들어. 놀고 있네. 네 추억이라는 게 아들은 내팽개치고 불륜질이나 하는 거였어. 참 퍽이나 좋은 추억 만드는 거네. 세원이가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참 좋은 추억이라고 하겠어.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고맙다고 차까지 선물했어. 너한테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고맙다고 당신 같은 남자 또 없다고 그랬어.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아주 외간년이랑 바람피라고 차까지 사준 꼴이네. 여보, 일단 진정하고. 누가 네 여보야? 네 여보 머리채 잡아 끌고 데리고 올까?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차키 내놔. 내가 사준 차키 내놓으라고. 남편은 마지못해 차키를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차키 뺏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고 우리는 이혼이야. 그 정도는 각오하고 이런 짓 저질렀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저는 남편을 확 떠밀어버리고 그대로 제 차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출발하려는데 진정이 안 될 정도로 손이 떨리고 마음 같아선 눈앞에 있는 남편을 차로 확 밀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로 달려와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눈물이 너무 났고 사고라도 날 것 같아서 갓길에 정차를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비참하더라고요. 거의 30분가량 그러고 있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한테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폰 꺼버렸죠. 그리고 시댁으로 곧장 갔습니다. 초인종 누르니 어머님도 놀라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세원애미야, 어쩐 일이니? 아내 세원이 있죠? 근데 너 울었니? 어머, 혹시 형규랑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의 반응을 보자니 어머님은 남편이 상간녀 만나러 간다고 애 맡긴 건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세원이도 데리고 가고. 그래, 일단 들어와라.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님도 계셨어요. 아버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토요일마다 출근한다고 바쁘다더니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그 말에 이 인간이 나 토요일마다 출근한다고 했구나 싶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울자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어머니, 저 어디 갔다 오는 줄 아세요? 회사 아니야? 형규 씨가 저 토요일마다 출근한다고 했던 모양인가 봐요. 맞아. 너 일이 너무 바빠서 토요일 출근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늘 어머님한테 저희 세원이 맡긴 건가요? 애 보니까 힘들다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기 시간 갖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토요일은 우리 집에 맡기고 너는 친구들도 만나고 낚시도 가고 네 시간 가져라 그랬지. 근데 아니야? 저 토요일 출근한 적 없고요. 남편이 자진해서 아이 데리고 캠핑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쉬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 고마워서 제가 차까지 사준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뭘 보고 온 줄 아세요?
세연이 어머님한테 맡기고 모르는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더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자니 어머님, 아버님도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았죠. 저는 울면서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여자랑? 네, 저 이혼할 겁니다. 아니, 세연애미야, 잠깐만. 우리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우리 형규가 이 여자랑 바람을 핀 거야? 네, 제 눈으로 다 확인했고요. 이 자식이 미쳤나? 우리한테 지 자식 맡겨놓고 지는 딴짓을 하고 다녀? 아버님 씩씩대며 전화를 거셨어요. 야, 이 정신 빠진 놈아! 너 지금 어디야? 뭐? 택시? 너 당장 이리 와! 그래! 세연애미도 여기 와 있다! 제가 차키를 뺏어서 택시 타고 오나 보더라고요. 저는 드릴 말씀 끝났고 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제발 얘기라도 하고 가자고 저를 막으셨어요. 그렇게 20분 정도 지나고 남편도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님 열받아서 달려나가 싸대기를 날리셨어요. 아버님은 성격이 엄청 다혈질이신 분이고 남편도 아버님을 무서워합니다. 아버님이 가만 안 두려는 거 어머님이 겨우 뜯어말렸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 시간 갖고 싶다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애 맡기고 편하기 싫어하고 했더니 거짓말하고 바람을 펴?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너 세연애미 말이 다 진짜야? 남편은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입이 있어도 지가 할 말이 있겠나요? 뭐 하고 있어? 얼른 빌어! 어머님 말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마음 정리 다 됐어요. 예, 세연애미야. 네가 기분 나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 아니야. 형규가 100번 잘못한 건 맞는데 세연이도 생각해야지. 아니요. 저는 세연이 생각해서라도 안 되겠습니다. 어머님 눈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그러고 있는 거 봤는데 그걸 어떻게 잊고 살겠어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애미야. 여보,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우는 아이를 안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얼마나 울었던지 두통 때문에 어지러울 정도였죠. 남편은 집으로 쫓아와 또 손이 발이 되기 빌었어요. 그 모습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은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절대 용서해주지 않겠다 생각뿐이었지만 남편이 잘못했다고 100번 사과하고 시부모님도 한 번만 봐주라고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줘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눈 감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보고는 저는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이 빌고 또 빌어서 결국 용서해줄 요량으로 남편에게 말하던 때였어요. 그 여자 상간소송은 할 거니까 그 여자에 대한 신상은 다 얘기하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 신상을 훌훌 다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네 핸드폰 비번 풀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랑 완벽하게 끝내라고요. 남편은 이미 끝났다고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지만 저는 내가 보는 앞에서 다시 분명하게 끝내라고 했습니다. 상간소송할 거라는 말도 직접 전하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야 그나마 내가 한 번은 덮고 지나갈 수 있겠다고 했죠. 남편은 죽상으로 알겠다고 하며 그 여자와의 대화창을 열었는데 저는 그 순간 그 대화를 곁눈질로 보게 되었고 남편 폰을 빼앗았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대화가 걸려서 어떡해. 자기 괜찮아? 몰라. 이혼하재. 이혼할 거야? 진짜 생각 같아선 그러고 싶다. 짜증나. 돈 좀 번다고 지 세상이지 아주. 일단 해결되고 다시 연락할게. 먼저 연락하지 마. 였거든요. 남편도 그 대화를 미처 생각 못했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마음까지 싸늘하게 씻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내 앞에선 울고불고 하더니 생각 같아선 이혼하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진짜 거머리 같은 여자였거든. 그래서 끝내려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고. 이 여자 앞에선 내 욕하고 내 앞에선 그 여자 욕하는 거야? 너 이런 인간이었니?
여보, 정신이 확 드네. 깜빡 넘어갈 뻔했어. 좋아.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잠깐만. 왜 그래?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었잖아.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랑 끝낼게. 필요 없어. 여기에 진짜 네 진심 다 봤는데. 진심 아니야. 그냥 이 여자랑 끝내려고 아무 말이나 한 거야. 그런 인간이 나중에 연락한다 그래? 너란 인간 진짜 지긋지긋하다. 저는 그렇게 다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이 일을 얘기했고 이혼하겠다고 분명하게 뜻을 전달했어요. 남편 쪽에서 종조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혼 소송 걸고 상간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몇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였고 아르바이트만 좀 전전하지 마땅한 직업은 없더라고요. 남편과는 오픈 채팅인가 뭔가로 만났다고 했고요. 그렇게 소송은 다 걸었는데 상간 소송도 이혼 소송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고 기간도 거의 1년 넘게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저는 친정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집은 애초에 같이 나눠서 했기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처분을 분할해서 갖기로 했고 그와 별도로 위자료는 남편과 그 여자에게서 다 받아냈습니다. 쉽지 않은 가정이었기에 저 역시도 마음고생 실컷 하고 이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혼이라는 거 주변에서 종종 한다고 해서 쉬운 줄 알았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제 경험으로 느끼게 되었네요. 하지만 결국은 다 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로 복귀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말론 자기 회사는 워낙 작은 회사라 육아휴직 쓰면 눈밖에 날 각오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사실 육아휴직 끝내면 1년 정도만 더 일하다가 아예 퇴사할 계획도 있었거든요. 어차피 승진도 안 될 거고 눈밖에 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혼을 했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으니 퇴사 없이 계속 다녀야겠죠. 다만 육아휴직은 써서 눈밖에 난 채로요. 남편의 어리석음이 참 한심했습니다. 육아휴직까지 쓰면서 아이를 잘 돌봤기에 저도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헛짓거리만 안 했으면 저희 부부 얼마든지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본인 입으로 사회적 위치보다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본인이 말한 가정의 행복인지 묻고 싶더라고요. 결국 이혼하고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던 본인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어쩌겠나요? 본인이 자초한 짓인데요. 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 육아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워킹맘으로 아이도 보고 회사 일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덮고 지나갔다면 제 성격상 두고두고 속 끓이고 스트레스 받고 원망했을 것 같거든요. 몸은 힘들지언정 차라리 끝을 낸 거라서 마음 힘들 일은 없다고나 할까요? 앞으로도 아이도 잘 키우고 제 일로도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게 지금처럼 노력하며 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